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남 K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MACD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이 요 산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좀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때 이렇게 상승할 때 좀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와, 여길 이렇게 타고 간다고? 그게 이제 요 상승이 26개월 전으로 뒤로 가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번 달에 뭐 큰 게 뭐가 있지 않는 한 3분봉이 지금 월봉상으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흑상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좀 주식 공부 좀 하셨다라는 분들은 요거는 이제 하락 반전 신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흑상병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락으로 추세를 바꿀 수 있다,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그 봉 캔들인데, 지금 흑상병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음봉 나온다는 거죠. 나스닥이 음봉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3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상은 좀 다르죠. 미국은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음봉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더 낮은 구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체감적으로는 뭐 한 게 없죠. 그나마 코스닥은 그래야 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중심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를 못 돌파하고 이제 떨어지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걸 맞췄다가 아니라, 맞췄으면 뭐예요? 뭐 내 매매에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제 그림 공부를 여러분보다 조금 큰 화면에서 모니터 2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조금 더 잘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3음봉이 나오면 팔고 도망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가 여기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느 달에는 뭐 이렇게 양봉 2개가 곁들여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주가가 빠지려면 요렇게 지금 빠졌잖아요. 요렇게 빠진 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빠져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이게 은근히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이게 쌍봉이 완성되려면 결국 여기를 깨야 되는데, 한 1300포인트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여기 깨지면 그냥 또 곡소리가 장난 아니게 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를 깬다 안 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깨면 박살 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뭐다?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한 거예요. 얘가 고점을 찍고 지금 소위 얘기하는 롱텀 쌍봉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S&P 500이고요. 이거를 달수로 계산을 해보면 고점 찍고 19개월 동안의 V자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간다, 이렇게 V자가 됐잖아요. 급락, 급등, 완만, 턴, 급락, 급등, 완만, 턴, 이런 식으로 여길 턴을 해서 여길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저금리냐? 아니죠. 전쟁을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크라이나 뉴스 잘 안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이 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미국이 다 대리 전쟁을 하는 형식으로 군수품을 지금 대고 있죠. 돈 버는 데는 군 관련된 거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예, 물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GDP도 잘 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려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 국채 10년물이 뭐 5%를 가느니 뭐 7%를 6%를 가느니 뭐 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갖고 반등해가지고 여기를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매수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 나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도 여기 저점이 진짜 저점인지 3,500포인트 자리 정도 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떨어졌던 데를 다시 한번 요 정도 한 3,500포인트 저가 찍었던 데를 지지를 해서 20개월 선하고 60개월 선을 이렇게 모았다가 뭐 기간 좀 걸리겠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갖고 다시 돌파하냐. 요거를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언제처럼이죠. 2008년도처럼 이런 하락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구현이 된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정도까지. 뭐 그당 이제 칠 때 떨어질 때 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마 곡소리가 날 겁니다. 진짜로 아마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여기까지 그냥 가냐?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올려줬다가 이렇게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현금을 만들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 우리 코생 단톡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오늘 200일선을 목요일 날 깼기 때문에 200일선을 당장 붙여주는 것까지는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예상한다고 해서 미국 선물에다 상방으로 투자하기는 저는 쫄려서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모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5일선을 잡아야 되는데요. 5일선을 잡기 위해서는 30분 봉에 60선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분 봉에 60선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식은 그냥 W랑 N자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 쓰는 거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쌍봉이랑 역N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선을 30분 봉에 20을 지금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면 5선이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제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든 아니면 여기서 쭉 올라와서 N자 형태로 되면서 21선을 끌어당겨 올려가지고 61선을 21선 N자로 돌파를 해버리는 게 가장 강한 흐름이고요. 이게 아니면 결국엔 뭐다? 주가는 여기까지 여기 위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21선이 61선을 돌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그럼 21선이 20선이 이렇게 W자가 되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일봉상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도 당연한데 왜냐하면 5일선은 5일간의 평균입니다. 근데 5일간의 평균을 얘가 완전을 그냥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5일선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봉하고 이 5일선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5일선하고 이 봉들 간의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고 쌍바닥이 나오려면 음봉 한번 나와서 이렇게 주가 떨어졌다가 양봉 한번 나와서 주가 올랐다가 다시 음봉 나와서 이렇게 주가 내렸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양봉 고점 다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짝꿍댕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롱텀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됐다가 21선이 5일선 60선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다시 21선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 이렇게 원래 N자로 가는 게 가장 강한 건데 N자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W를 만든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가 라인이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뭐 여기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5일선을 어떻게든 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오늘 나온 저점 라인을 얘가 깨지 않는다면, 예. 종가상으로 12,543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왜 종가 기준일까요? 5일선이 종가 단순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5일선 종가 단순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5일선 종가 단순으로 보고 있으니까 종가상으로 12,543포인트, 뭐 조금 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종가상으로 12,595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5일선이 여기서 내려오는 속도를 이렇게 내려오던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와리가리를 좀 쳐주고, 이 빨간 선이 201선인데 뭐 우리나라는 241선 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1선 보거든요. 201선을 1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그러면 이 201선을 갭으로 깼기 때문에 일단 깬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들어준 거잖아요. 들었다가 여길 깨면 N자로 깨는 거기 때문에 30분봉에 20을 N자로 깨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은 여기입니다. 예, 12,23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 방안을 짜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종목별로 다르고 뭐 하고 다르고, 이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N자로 5일선 이렇게 N자로 깨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들어준 때 또 급하게 또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일단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생각해 놓는 것 자체가 주식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드디어 신용잔고가 17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에 오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도 줄고 있고, 미수금도 줄고 있고, 신용잔고도 17조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뭐 이것저것 반등 뭐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를 지키고 있는 건 몇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환율이 여기를 돌파를 안 하고 있어요. 요 자리 11,362원 자리를 돌파를 안 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게 환율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얘가 아직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를 안 지키고 그러니까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않고 횡보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건 여기를 빨리 깨고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예, 환율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뭔가 좀 국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하는 형국이 나오면 시장은 또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종목들을 다 본 건 아니고 뭐 오늘 종목 얘기를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봉상으로 코스닥을 보게 되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여기 정도까지, 여기 이제 쌍바닥 만든 구간까지 왔고, 그 언저리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밑꼬리 라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갭 떴던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2023년 1월 31일 날 갭 떴던 자리 정도까지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또 된 겁니다.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까지도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미 뭐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지나 마나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좀 강심장,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얘도 똑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종합 지수란 말이에요. 누가 세력이 한 놈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건 없어요.
수많은 돈과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 녹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 들어줄 수 있고 한 번 들어주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이거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 들어주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 들어줄 때 먹을 구간이 좀 나온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21선 막바로 돌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1선이 내려오는 것도 보면서 예, 적당하게 요런 갭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꿀지 요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큰 종목들 예,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뭐 한 100종목 정도를 시가총액 순으로 좀 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예,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직 밑에 라인을 깨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예, 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정말 그래도 아직 예,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진짜 이 큰 종목이 20% 하락하는 건 또 뭐 회사 망하는가요? 예, 하여간에 예. 제 생각으로는 다시는 178만 원 못 갈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와이프랑도 좀 살짝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안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다시는 178만 원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뭔가 뭐 LG 생활건강이 미래에 무슨 뭐 바르면 막 여드름 다 없어지고 막 피부가 막 80대인데 20대로 변하고 이런 거 개발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178만 원 못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LG생활건강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특징 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추세를 바꾸려고 좀 보이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저점을 이미 찍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저점을 찍었고 얘가 은근히 지금 밑에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에요. 요게 뭐죠? 역회된 숄더 패턴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비슷한 흐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흐름이고 유한양행이 좀 별로입니다. 유한양행이 여기서 이제 얘는 아마 그 개별 종목 형태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지키고 있는 흐름이어서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이 있죠. 알테오젠은 지금 급등주 패턴 형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이제 원바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바닥 만들면 21선 돌파해서 요 파동에 관련된 3파동이 21선 3파동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좀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얘가 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대장주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지금 뭔가 좀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종목이 게임주 중에 넷마블은 아닌데 넷마블이랑 NC소프트는 아니고 크래프톤이 저점에서 조금 치고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크래프톤과 함께 펄어비스 얘네들이 지금 뭔가 밑에서 바닥을 잡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두 섹터가 좀 보였다. 물론 이게 뭐 그 섹터가 뭐 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걔네가 좀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말을 안 하면 또 좀 서운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얘도 지금
뭔지 모르지만 거래 대금이고 뭐고 막 다 쓰레기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만들어내려나 하는 흐름이 있고, 이거 체킨스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로 상승한다는 건 누군가 좀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 형태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보조지표 같은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올랐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또 그랬지만, 그래서 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도 그냥 보는 건데, 어쨌든 저점 찍고 뭔가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웃겼던 건 코오롱 티슈진이죠. 보지도 못했는데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1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거래량이 8,481주가 터졌는데요. 한 6,000주 정도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종가 봤더니 4%인데 막 사람들 난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누가 6,000주 가량을 매도했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6,000주 매도한 걸 받고 2,000주로 끼워 올려갖고 여기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얘가 이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저점 라인을 깨고 MACD가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이제 6억 터졌네요. 6억 터진 종목을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밑에서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6,000주 정도면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그냥 외국인이 한 5천만 원 정도어치 샀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기술적 분석을 딥하게 할 필요는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냥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고요. 11월이 빨리 와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잘 나와가지고 주가에 좀 탄력을 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